때는 2000년대 초 퇴사 후 놀고 있던 저는 주변의 성화에 못 이겨 즉흥적으로 병무청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추가 모집 공고를 보고 11월에 입대하게 되었죠. 돌이켜보면 군 생활의 시작부터 꼬였던 것 같습니다. 추가 모집 특성상 학과와 전공에 맞춰 특기를 지정해 주는데 저는 전투병과는 싫고 어감이 순해 보이는 일반 물자 보급병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제 군 생활의 크나큰 실수였죠. 기술 행정병으로 들어갔지만 부대 환경과 지휘관 성향에 따라 보직 난이도가 천차만별이었는데 저는 난이도 최상급의 매운맛 부대에 걸려버렸습니다. 1년에 훈련만 20번, 웬만한 전투병과 뺨치는 훈련량에 훈련이 없는 날에는 예하 부대에 각종 물자를 끊임없이 보급해야 했습니다. 상하차와 훈련으로 얼룩진 하루하루였죠. 사건은 6월 말 육군본부에서 직접 평가하는 훈련을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진급의 중요한 훈련이라 많은 준비가 필요했는데 저는 모든 예하 부대 훈련 물자를 담당하는 병사였습니다. 쏟아지는 물량에 치이고 말년 병장 사수는 빈둥거렸습니다. 주말에는 이발병까지 맡아 이틀 내내 머리만 잘랐습니다. 사이렌이 울리고 훈련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리허설을 3번이나 하고 아침 식사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보급 부대는 전쟁이 시작되면 전투 준비가 아니라 부대 운영에 필요한 물건들을 싣고 후방에서 전방으로 보급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아침 식사 후 물건을 싣기 시작했는데 육군본부 평가 훈련이라 대충 할 수 없었습니다. 유류, 통신선, 철조망 등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쏟아지는 땡볕의 땀은 비 오듯 쏟아지고 뺀질이들은 물건 나르는 척만 했습니다. 후임들만 죽어났죠. 겨우 물건을 옮기던 중 운전병 중 한 명이 차량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차량이 줄어들자 담당관은 꽉꽉 채워서 실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억지로 물건을 싣고 유병소 바깥으로 나갔는데 화생방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곧바로 화생방 상황이 발령되었고 묵은지 중대장은 최고 단계 보호 장비를 착용하라고 했습니다. 모두 정신없이 방독면까지 착용하고 대기했지만 상황 종료는 되지 않았습니다. 중대 자체 화생방 팀에 있던 저와 송골매 동기는 화생방 제독 시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제가 대표로 나서게 되었죠. 장갑, 보호 두건, 덧신을 벗고 제독 부스에 들어갔는데 묵은지 중대장이 갑자기 멈추라더니 원칙대로 다시 하라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다시 하고 있는데 팬티 빼고 다 벗으라는 겁니다. 주변에 타 부대 간부들도 있었기에 민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팬티 바람으로 제도 과정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수치심을 뒤로하고 송골매 동기와 다른 차량에 탑승해 외딴 공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전사자 처리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했는데 전시 상황처럼 텐트를 치고 밭 있게 들어가 시체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날은 덥고 공기는 안 통했지만 텐트 치는 시간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주둔지로 돌아왔는데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들은 구석에 있었고 다른 병사들은 텐트도 치지 않은 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민간인 땅이라 오전 스케줄이 남아 1시간 뒤에나 주둔지 편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황당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1시간 휴식 후 텐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위장막, 24인용 텐트, 6인용 텐트, A형 텐트까지 쉴 새 없이 쳤습니다. 원래라면 10명이 넘는 보급 소대 인원이 쳐야 할 양이었지만 위병소 근무 인원까지 차출되어 더욱 힘들었습니다. 철조망까지 치고 소나기 속에서 텐트 안에 물건을 적재하느라 완전히 녹초가 되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대기하는데 행정병이 금일 근무 편성을 나눠줬습니다. 웬걸 보급소 인원만 빼곡했고 운전병은 없었습니다. 운전병들은 운전해야 하니 제외됐다는 겁니다. 저희 중대는 보급병과 운전병이 같은 중대였고 운전병들은 배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따져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2번 경계 근무에 투입되었죠. 사수가 유머 감각 없는 꼰대라 시간은 더디게 흘렀습니다. 대항군을 제압하면 휴가를 준다는 말에 열심히 근무를 썼지만 근무 교대 시간이 지나도 다음 근무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지통실에 연락하니 대항군 때문에 정신이 없어 저희 근무를 까먹었다는 겁니다. 한여름밤 방한 용품도 없이 산속에서 덜덜 떨며 근무를 마쳤습니다. 지통실에 보고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3시간 만에 깨어났습니다. 햇볕이 강해지기 전에 주둔지를 해체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곤했지만 빨리 끝낼 수 있다는 생각에 해체를 시작했습니다. 주둔지를 구성할 때는 필요한 순서대로 물건을 넣지만 해체는 되는 대로 때려박는 게 빠릅니다. 저희는 정신없이 해체하고 부대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해체하지 않은 채 평화롭게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통실에서 아침 먹고 해체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억지로 도시락을 먹고 있는데 묵은지 중대장이 달려와 해체를 지시했습니다. 지통실 담당관은 묵은지 중대장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수송소대 텐트, 본부 텐트를 해체하고 있는데 영광급 장교와 묵은지 중대장이 부대 재배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도시락을 먹고 쓰레기를 치우는데 평가관이 탄 스타렉스가 왔습니다. 훈련은 다 끝나가는데 웬 평가관인가 했더니 묵은지 중대장이 부대 재배치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민간인 스케줄 때문에 다른 장소에서 평가를 받겠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묵은지 중대장은 민간인 스케줄을 미리 알고 있었고 평가관들은 다른 중대를 먼저 둘러보느라 저희가 해체했을 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 통치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부대 재배치를 강행한 겁니다. 결국 저희는 다시 텐트를 치고 묵은지 중대장의 즉흥적인 각본에 맞춰 훈련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훈련은 최악의 평가를 받았고 묵은지 중대장은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저는 남은 군 생활 동안 그 6월의 악몽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